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변수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보면, 애플의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일단 이제 미증시가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애플이죠. 왜냐면 시가총액 1위 종목을 올릴 정도의 자금이 있나?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애플이 중국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기 주문 양호하다라는 내용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제 테슬라 이건 또 이제 반면에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죠. 골드만삭스에서 어 가격 인하 때문에 올해 이제 마진이 좀 약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종목별로 엇갈리긴 했지만 그 애플 종목을 끌어올릴 정도면은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더군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또 올라갔잖아요. 도이체에서 가격 다운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부터는 좀 디램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85달러로 상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투자자들은 당장 이제 FMC라는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견이 너무 갈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프리스는 동결을 할 거다. 결국엔 연말까지 대신 현재 금리를 되게 오랫동안 유지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JP 모건은 연말에 추가 인상 한 번 더 한다. 그리고 느린 속도로 완화할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골드만삭스는 이번에 점도표에서 연준에서 한 번 더 올린다라고 신호를 주더라도 그러나 그건 믿을 필요 없다. 금리 인상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석가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는 연말에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라는 쪽도 비교적 많고, 근데 투자자들은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쪽이잖아요. 확률로 보면 지금 66대 이제 한 34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상 금리 인상은 끝났다. 근데 이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마음을 못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일정이 정리될 때까지는 외환, 채권, 주식시장 전부 다 조금 소극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정서들이 좀 작동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들을 보면 그 미국의 굉장히 투기적인 어떤 거래, 최근에 국제유가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국제 선물도 투기적인 어떤 포지션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포지션이 마진콜 당하면서 반대매도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이제 위험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고들도 나오곤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달러도 그렇고 이제 국제유가도 그렇고 굉장히 투기적인 거래가 급증을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딱 보기에는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게 있고 또 오늘 장중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보도인데 블랙록에서 이제 신흥시장을 중립으로 하향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거 대비 부양 효과가 좀 제한적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신흥시장을 좀 중립으로 하향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LG화학 목표 주가가 어저께 이제 하향되면서 오늘 LG화학을 비롯해서 2차 전지로 조금 엮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 아시아 시장 전체,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의 불안정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되게 오랫동안 수혜받았던 종목, 통신 장비 주가 되게 급등했는데 이게 제가 좀 아쉬운 게 한 달 됐나? 미국 뉴스 검색하다가 살짝 지나가는 걸로 미국에서 이제 이 통신 관련된 투자한다라는 기사를 좀 몇 개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네. 근데 봤는데 며칠 전혀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나 보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거에서부터 비롯된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갔다. 근데 통신 장비주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한 낙폭이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이렇게 난 종목들이거든요. 이렇게 좀 가격 부담이 덜한 쪽으로 투자자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좋게 보면 제가 이제 69,800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위치가 또 이제 오늘 종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양봉의 3분의 1을 버티는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제 61선이 깨진 거죠. 예, 이제 깨진 거라서 이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닌데 좋게 보면 버틴 건데 이제 버티더라도 종가로는 61선 위에서 마감하는 게 조금 더 좋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중요했던 게 제가 이제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4일 연속 매도한 적은 없다. 근데 다행히 오늘 그 패턴은 버텨냈습니다. 오늘 매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깨진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릴 때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풀리면서 이거를 이제 하락 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신규 매도할 여력이 생긴 거일 수도 있고 반대로 하락 쪽이 막히면서 이제 위로 올릴 수도 있는데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삼성전자에서 이제 선제 타격을 딱 해주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주면 이제 지수가 되게 세게 갈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해버린 게 매수를 해버린 게 이제 매도할 여유가 생겨버린 꼴이 돼버렸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 근처에서 바로 돌려내지 못하면 이제 조금 시장도 좀 이제 좀 고전하는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흐름이 좀 되게 중요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봇까지도 이제 흘러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밀려 내려가듯이 이것도 이제 흘러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 코스닥에서도 이거 외에도 HBM 관련된 종목군들도 최근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약하고 에이스테크라든가 KMW라든가 이거 낙폭 보세요. 막 피크 대비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진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약세를 이제 보였던 종목들이 이제 가격 부담이 덜하니까 반전. 이게 아마 일부에서는 이제 양도세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좀 덜어내기가 진행된 것 같고 이런 종목은 지금 가격 부담이 없으니까 이게 좀 채우기가 들어간 거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수급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때문에 오늘 하락한 건 아니죠. 근데 잘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엄청나게 팔면서 이제 반대를 금융투자가 쥐게 되고 선물을 사니까 현물을 팔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너무 투기적으로 거래해요. 지금 4일 연속해서 만 계약 단위 이상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좀 매도를 이틀 동안 많이 해서 추가적으로 매도할 여력이 그렇게 이제 많이 남은 건 아닌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흔드는 걸 좀 원하는 것 같다. 예, 좀 흔들기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 조금 이제 변동성이 단계에 그치진 않겠구나. 이제 이런 흔적을 남긴 것 같고 매매한 걸 보면 다행히 이제 삼성전자는 순매수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업종으로 보면 일관성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가 매수로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이죠. 미국은 이제 자동차 파업 이슈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거 협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외에는 뭐 업종별로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쪽이 오늘 되게 많이 팔아서 금융투자가 3천억 판 날이니까 이제 대형주 왼쪽에다 들어가 있겠죠. 근데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을 외국인들이 좀 기관이 담은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종목 잘 보면 석유화학 계열의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특징이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부분적으로 좀 몇 개 보이는 게 있고 그 외에는 이렇게 업종별로 담은 거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뚜렷하게 이제 업종을 고르게 담는다 뭐 이런 어떤 이제 느낌 별로 없었고 2차 전지도 쪼개서 뭐 반도체 관련주도 쪼개서 뭐 하여튼 종목들별로 이제 나눠서 담는 뭐 골라서 담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여서 이렇게 딱히 이렇게 특징적으로 뭐 업종별 이거는 좀 고르게 담고 많이 담고 이런 거는 이제 오늘 장에서는 별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뭐 이제 기관들 매수 종목들 좀 누적된 종목들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8월 21일 이후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 그다음에 평균 매수가 대비 현재 주가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매수가 최근에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눌린 정도. 이게 무조건 주가가 평균 매수가보다 낮다고 좋은 게 아니라 최근의 흐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관 매수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주가가 조금 눌려있다 싶은 종목군들은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들도 여러분들 HTS에서 자꾸 찾아보고 이제 그 최근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만 눌렸다라면 좀 흐름을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들을 보면 지금 이제 FMC인데 사실 너무 그 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주목하는 거예요. 사실 뭐 동결을 할 거고 11월에 그러니까 저는 11월도 안 올릴 거라고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설령 올린다고 해도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대비 너무 뭐 향후의 시나리오가 어쩌고 그걸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투기적인 힘이 강해서 재료들을 확대 해석시키고 있고 그 해석시킨 게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그렇게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전망에 대해서 좀 주목을 많이 받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뭐 4.4%라든가 국제유가는 93달러, 94달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좀 막아내는지 요 구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보면 빅테크주는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다가는 날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주가가 또 조금 엇갈리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이 세 개 중에 2개 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이 돼야 시장에 돈이 충분히 들어온 거다. 그렇게 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종목.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나와줘야 이제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9월 들어서 하루밖에 못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양도세 관련된 물량이 미리 좀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또는 그게 안 나오는 건데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저 물량 나오니까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정서들이 또 번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뭐 상반기부터 생각을 해보면 2차전지, HBM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약한 게 저런 우려들이 좀 겹쳐서 매도가 좀 나오는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통신장비, 보험, 철강인데 낙폭과대의 상징적인 통신장비, 보험하고 철강을 이제 금리나 인플레이션에 반응하는 종목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네, 별로 좀 안 좋은 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차 군단 올라가고 막 이런 형태로 좀 돼줘야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이 조금 변화가 생겨야 시장이 좀 숨통이 트인다. 이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나쁜 징크스. 네, 미국이 1950년 이후에 날짜별로 그 증시 등락을 평균을 쫙 내봤대요. 카슨그룹에서. 그랬더니 이제 20일 이후부터 보면 미증시가 좀 전통적으로 한 7, 8일 정도 하락하는 날이 더 많은 그런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오늘부터 비율로만 놓고 보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비율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트리플 리칭데이 다음 주가 되면 또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충돌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은 9월에 중순 이후에 조금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8월까지 미국이 10% 이상 S&P 지수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8월에 하락한 경우를 봤더니 9월에는 올라가는 비율이 높았고 연말까지는 더 올라갔거든요. 100%.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월까지는 오를지 내릴지는 잘 알 수는 없는데 의견들이 충돌하니까. 그런데 연말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이게 이제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저점을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종목들별로 어느 정도는 좀 기회로 삼아볼 만한 종목들도 충분히 있지 않나. 뭐 대세 하락장, 대세 상승장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충분히 또 이제 반등할 기회는 있을 거로 보여지니까 좀 조정이 나오면 뭐 지금은 이게 저점이다라고 언제든지 장담은 못하죠.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뭐 하락장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나온다라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나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은 좀 골라볼 필요가 있다. 선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또 장이 계속 바뀌면 그 내용들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바보형이 조금 힘을 써줬어야 되는데 바보형이 또다시 바보 모드로 넘어가서 시장이 또 고생을 하네요. 근데 어쨌든 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할 때마다 제가 지금 전망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지금은 뭐 함부로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이후에 또 적당할 때 다시 한번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